가짜뉴스로 피해자 생기면 언론사가 최대 5배로 배상해라. 이렇게 하면 정말 가짜뉴스는 사라질 수 있을까요? 아예 아무런 뉴스도 못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언론중재법. 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장치라고 역설하는 반면 야당은 언론을 통제하려는 악법이라고 반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개혁을 주창하면서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초기만 해도 언론에 대해 꽤 우호적이었어요. 10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이 된 국정농단 사건이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둘러싼 언론 보도에서 시작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여당 인사들에 대한 각종 의혹 보도가 이어지자 언론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특히 2019년 조국 사태는 큰 변곡점이 됐죠. 검찰개혁과 함께 언론개혁에 대한 주문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여당 내에서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고요. 일부 반대 여론도 있었지만 결국 지금 논란의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무분별한 의혹 보도와 가짜뉴스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언론에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몇몇 조항이 자칫 언론 통제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단순 실수였더라도 해당 보도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겠다는 조항이 가장 논란이었는데요. 입증도 어려울 뿐더러 기자들의 자기검열이 심해져서 취재나 보도 활동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열람 차단 청구권입니다.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보도 내용의 진위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일단 그 기사를 안 보이게 하는 건데요. 그럼 후속 보도가 이루어지지 못해 언론이 감시 역할을 할 수 없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동안 의혹을 입증할 증거들이 은폐될 수도 있어요. 국내 언론단체는 물론이고 해외 언론들까지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여당은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과정마저 독단적이었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여당은 문제가 되는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는데요. 여야는 언론계가 포함된 8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한 뒤 이번 달 27일 본회의에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어렵사리 숙성의 시간을 마련하긴 했지만 워낙 입장차가 커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문 대통령의 말처럼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입니다. 쇳불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실수는 하지 않도록 정치권이 남은 기간 충분한 논의를 하기를 기대해봅니다. 물론 언론도 왜 이런 법안이 나오게 됐는지 이번을 계기로 언론의 책무가 뭔지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겠죠. 또 한 가지, 오늘도 많은 기자들은 팩트를 찾아 발로 뛰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